보도 채널이 방송 사고를 냈습니다. 앵커가 앵커 멘트를 치는데 뒤에 배경 화면이 나가는데 최근 묻지마 사고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의 얼굴이 나가면서 마치 이동관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할 만한 화면이 10초 정도가 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방송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만 사람이니까 때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 측은 다분히 고의적이다,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동관 후보가 고의적이다라고 느꼈다면 그렇다면 그 방송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사건에 마치 본인이 포함되거나 본인이 당사자인 것으로 비춰질 만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다기보다는 사후에 YTN이 대응을 하거나 바로잡는 데 있어서 이동관 후보자가 느끼기에 이거는 오히려 고의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감정적 상처를 입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영상 화면을 잘못 내보내는 이거는 고의라기보다는 실수죠. 그러니까 고의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시스템상 방송사든 아니면 언론사의 시스템상 고의로 악의적으로 이런 걸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조금 더 관용적으로 어차피 지금 방송사나 언론사 그러니까 방송과 관련된 총체적인 장관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후보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적대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좀 더 우호적이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렇게까지 소송을 했다는 점에서는 본인이 관용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또 드러낸 것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상식이 있다면 저는 이 소송 자체도 아마 인사청문회가 종료되고 나면 본인이 이제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YTN이나 혹은 MBC나 KBS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조금 우리 쪽에는 조금 더 불편한 뉴스가 많다라고 느끼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돼 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동관 수석이 좀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여전히 방통위원장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건 실수로 인정하고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박찬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방송사고도 실수 잘못한 것이지만 이동관 후보도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일종의 경고 메시지일까요? 소송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동관 후보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음에는 인터넷 매체부터 시작을 했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고소고발과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뻗치기 하고 있는 기자를 갖다가 사생활 침해로 몰아서 사실은 또 고소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날리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MBC를 비행기에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전 정권에서도 청와대와 언론 간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언론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던 언론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고소고발 그다음에 길들이기를 하는 과연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예를 들어 YTN 같은 경우에는 매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인지 아니면은 소위 MBC나 YTN 길들이기인지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이번 정부 들어서서 몰아서 생길까? 방송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진이나 자막을 통해서 방송사고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고소고발하지 않았거든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소위 일베 논란 사진들도 많이 많았었어요.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죠? 잘못된 표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과의 관계를 마치 언론을 지금 좌편향된 언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 내지는 피해 의식을 너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했던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편한 감정을 후반에 느꼈던 그런 감정을 지금 국민들이 소위 대통령실이 언론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을 갖다가 길들이는 걸 넘어서서 국민들을 좀 불편하게 한다. 보는 사람 불편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 현 정부가 이 언론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언론 시장 자체는 굉장히 리버럴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 어떤 방송 매체나 언론보다는 진보 좌파적 방송과 언론 매체가 더 많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언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형상.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거를 기울어져 있으니까 바로잡는 어떤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지금 이동관 후보자 같은 이런 충돌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현 정부도 좀 인식의 어떤 전환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자, 과연 내일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런데 과연 현 정부가 또 언론 장악 프레임으로 간다면 뭐 현 정부 또는 문재인 전 정권 측 과연 언론 장악 흑역사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있겠느냐. 좋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글쎄요. 지금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나온다면 서로 이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니들은 더했다. 남 탓, 전 정권 탓. 이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해서 얘기 나오면은 뭐 T조나 뭐 채널A 재승인 얘기 나올게밖에 더 있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내 사람, 내 식구 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분명히 전 정권에도 다 있었어요. 문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대놓고 전용기 안 태우고 MBC 기자 전용기 안 태우겠다. 그다음에 너네 말 안 들으면 YTN 뭐 매각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 눈에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50보 100보라고 보일진 모르지만 국민들 눈에 보일 때 대놓고 길들이는 거랑 안 보이는 곳에서 때리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과연 그게 얼마만큼 이득이 될지. 글쎄요, 저는 대통령실이나 지금 여권이 언론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이렇게 가는 것들이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내일